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썸네일을 만들지 않은 주제입니다. 왜 썸네일을 안 만들었느냐? 만들려고 하다가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일단 썸네일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 소주제로 나뉩니다. 하나는 노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언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언론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언론 노동조합, 각 언론사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엔 노조에 대한 얘기겠죠. 크게 얘기하면 민주노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민주노총 어느 순간부턴가 별로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조직이 돼가고 있죠. 활력이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요? 건설노조 이런 분들 꽤 열심히 투쟁을 하십니다만 글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투쟁은 잘 안 하시죠. 또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그 힘으로 투쟁에 성공해 놓고 막상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자기들 욕심이 지나치게 가미된 그 요구들을 심하게 제기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었죠. 몇 년 전입니다. 아마 그 경마협회인가요? 마사에서 근무하던 그 기수 한 명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회사 내 집단 괴롭힘도 있었고 또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도 있었고 회사를 다니기 힘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가족들이 장례를 거부합니다. 여기까지는 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가족들이 장례를 거부할 때 시신은 보통 병원 영안실에 계속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신을 밖으로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지난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 민주노총은 그 유족들과 함께 그 돌아가신 그 기수분의 시신을 가지고, 시신을 가지고, 그 정부종합청사 옆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되게 황당하죠. 그렇게까지는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화장을 해서 그 유골함을 들고 시위를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또 장례를 거부하고 그 시신을 병원 영안실에 모셔놓은 상태에서 시위하는 분들도 제가 제법 봤어요. 그런데 시신을 영안실에서 꺼내와가지고 그 차에 싣고 다니면서 시위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냉동차라고 해서 시신을 이렇게 그 보관할 수 있는 뭐 그런 설비를 갖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 그런데 그거 욕했다고 뭐라 그랬다고 민주노총이 저 완전 죽이려고 들대. 야, 기가 찹디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또 유야무야 끝나버렸어요. 자, 그렇게 대차게 투쟁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차게 투쟁했던 민주노총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문재인은 만만하니까 시체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투쟁을 하고 왜? 지금 왜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건설노조 한 분이 분신하신 적 있죠? 강릉인가?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민주노총 어떻게 투쟁했습니까? 그 열사의 피값 제대로 받아냈나요? 아니요. 자, 그랬던 민주노총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노총 이번에 이른바 총선 지침이라는 것을 마련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총선 공간에 민주노총도 민중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만큼 민주노총의 존재가 미미했던 적도 없었죠. 아니,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얼굴 보이기도 어려웠잖아요. 왜 그랬을까? 매일 노동뉴스인가 하는 데서는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은 왜 실패했을까?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이 잘못됐다, 누구랑 뭐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누구랑 손을 못 잡았다, 어떤 영리 활동이 부족했다, 개개설절 많이 써놨어. 근데 정말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였어요. 민주노총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제20대 때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쯤 되면은 다른 일을 하시든가 뭔가 이런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 조직을 차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보다 약간 선배가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올해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54세인데 저보다 2, 3년 선배면은 56, 58세잖아. 환갑이 다 돼가지고 노동운동 하시겠다고? 그러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노조에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노조 들어가면 꼰대 냄새 난다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런 상황에서 무슨 총선 방침이고 나발이고 있었겠습니까? 총선 방침 100날, 1000날 해봐. 그게 받아들여지는가?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노총 자기들만 몰라요. 20대 때 무슨 간사로 출발해가지고 무슨 그 실무 책임자 됐다가 선임관 뭐 실무 책임자가 됐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국장이 됐다가 나중에는 무슨 위원장 혹은 무슨 부위원장 무슨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직함 바꿔달면서 민주노총에서 20년 30년을 살고 있잖아. 그게 과연 노동운동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민주노총은 자기들한테 가장 이 민주노총에서 간부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자기 연맹한테 회비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큰 대형 사업장들 위주로 돌아가게 되고 진짜 투쟁이 필요하고 상급노조의 도움이 필요한 중소 군소 노조들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외면하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군소 노조들, 군소 작은 회사의 노조들은 거기는 진짜 20, 30대 애들이 많다고 걔들은 점점 이탈한단 말이야.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들만 몰라. 아,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방침 뭘 내놓은들 성공하겠어요? 안 되지, 안 돼. 참 보면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통일운동이 망하는 것과 똑같아. 지금 되게 웃기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지금 다 7, 80대야. 노동운동 한다는 예비들은 다 이제 5, 60대야. 그 다음에 생태운동 한다 하면은 40대, 30대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 운동 한다면 20대, 30대 내려가. 그래. 세대별로 하는 운동이 틀려. 이래가지고 무슨 진보정당이 성공을 하면 어떻게
진보의 미래가 세워집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응? 그래서 통일운동했다는 사람들은 옛날 옛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일운동만 하고 계셔? 노동운동했다는 애들은 옛날부터 계속 노동운동만 해. 응? 그 환경운동 한다는 계속 환경운동? 이제 그러니까 다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 원래 환경운동과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은 하나로 엮여 있어야 되죠. 근데 다 따로 돌아. 원래 그리고 그것을 묶어줄 수 있는 게 진보정당이어야 하는데 다 따로 돌아. 세대별로 나뉘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되면은 민주노총은 욕먹을 수밖에 없지. 기득권이라고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한동훈이가 민주노총 보고 기득권이라고 비난할 자격은 없죠. 하지만 20, 30대 애들이 민주노총 보고 기득권이라고 하면 사실 할 말 없어. 솔직히 우리가 통일운동의 염증을 느끼고 야 통일운동은 안 돼, 노동운동 해야 돼 라고 했던 그 상황이 지금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88학번 이상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나가서 제발. 니들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무슨 니들이 지금 진짜 좀 나가라고 좀 제발. 그래서 밑에 착착 좀 들어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뭐 만들고 끼리끼리 돈 서로 왔다. 보면 되게 웃기는 게 뭔가 새로운 사업에 우리의 틀을 키울 수 있는 참가자들을 키울 수 있고 우리의 그 영역을 키울 수 있는 일에는 돈이 투자가 안 되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기 하는데 그런데 돈이 자꾸 들어가더라니까요. 민주노총도 그렇고 뭐 다들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 외부 쪽에서 볼 때 20, 30대 젊은 애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안 보겠어요? 자기들끼리 해먹는다고? 민주노총에 돈 냈더니 조합비 냈더니 꼰대들 월급 주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20, 30대들이 노조 하겠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언론 노조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언론 노조의 지금 행태들은요, 90년대 한참 그 언론 노조가, 그러니까 손석희 이런 양반들 계실 때, 손석희니 뭐 이런 양반들이 계실 때, 그때 언론 노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손석희고 보고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일반 대중들에 비해서 학력 수준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지적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노조였어요. 엘리트들의 노조. 그 엘리트들의 노조라는 생각이 지금도 언론 노조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이제 대한민국에 기자들만큼 안 배운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 우리나라 대졸자들 수가 지금 대졸자 비율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대졸자 비율이 지금 뭐 20, 30대 같은 경우 대졸자들이 거의 70% 이상일걸요? 그래서 그 언론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엘리트가 아닙니다. 엘리트 노조도 아니고요. 근데 여전히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대중들을 약간 좀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운동이나 대중적인 정치 활동에 대해서 경멸한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배관시한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깔고 봐. 지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언론들이, 그 언론 노조가 대놓고 그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거의 조중동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두들겨 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문재인 정부를 만든 거는 대중들이거든. 무식한 대중들이거든. 선동에 이끌리는 대중들이거든. 근데 지들은 선동을 하는 난놈들인 거야. 그런 난놈들의 노조가 문재인 정부 무식한 대중들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를 비판 안 할 수 있겠어? 비판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당시에 그래서 언론 노조가 문재인과 조국 얼마나 깠습니까?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 윤석열 정부가 나왔잖아.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탄압을 언론이 받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자업자득 아닌가요? 지금 언론노조위원장 하고 있는 윤상현 위원장이나 지금 기자협회장 하고 있는 뭐 정동훈 뭐 이런 김동훈인가 뭐 이런 분들 그런 양반들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편을 사실상 은근히 들었잖아. 언론 개혁에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한테 제일 많이 얻어 터지고 있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화가 났다면서 시위를 한대. 하라 그래.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탄압한 적이 없는데 완전히 무슨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그 쌩 난리를 떨었죠. 근데 지금 뭐야? 입도 뻥끗 못하게 김건희란 이름만 나오면은 중징계 때리는 그런 개떡 같은 검찰 독재 상황인데 기껏 한다는 게 이 정도야. 모이는 것도 겨우 이 새끼들 모였어. 이게 지금의 언론 노조인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언론 노조의 실질적인 이거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빤한 놈들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좀 가짠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 니들 그럴 줄 알았어. 니들은 좀 더 당해봐야 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보면 YTN하고 KBS하고 그 CBS가 지금 난리거든. CBS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중권 날아간 진중권을 살려준 데가 CBS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엄청 자신들이 지식인인 양, 지성인인 양 굴지 않았습니까? 김현정 뉴스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김현정 뉴스쇼가 그까지 오게 됐는데 진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까지 와놓고서는 진보 시민들을 매몰차게 배신했던 거 아닙니까? 그 꼴을 그러니 지금 꼴 당하는 게 솔직히 싸지. 그러니 참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지금 검찰이 언론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툭하면 압수수색에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한다네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석열 만나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대. 그런데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다고? 그거 조작기사인겨. 그거 국가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 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난리가 났을걸요. 하지만 지금 언론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쯤 난리가 나도 100번 1000번 난리가 났어야 정상 아니야? 언론 노조가 여기저기서 시위하고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자, 여기서 민주노총이 됐든 언론 노조가 됐든 똑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나치게 싸우려고 들더니 생꼬투리를 잡아서
진짜 싸워야 될 적이 들어왔을 때는 슬슬 꼬리를 내리고 슬슬 숨어들더라. 그러니 그들을 과연 민중들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과연 노조라고, 언론인이라고 지켜주고 감싸주고 함께 싸워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안 할걸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언론 노조 좀 더 얻어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YTN이고 CBS고 솔직히 얻어 터져서 싸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언론 노조, 언론인들만큼 불철주한 데도 없어요. 왜? 기득권의 반쯤 발을 건너에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적폐를 한쪽에서는 비판하면서 한쪽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순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